콧구멍 짝짝이에요. 콧구멍이 너무 커요. 들려 보여요. 사실 요즘에 코 수술을 좀 무서워하는 분들이 많아지는 추세인데, 이렇게 콧구멍만 문제인 분들은 실리콘을 넣거나 어떤 기능적인 문제를 손대거나 이런 거 전혀 문제 없이 아주 간단하게 해결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오늘 콧구멍에 고민이셨던 분들은 이렇게 한 끝으로만 해결해도 뭔가 간단히 해결될 수 있구나, 이런 좋은 해답을 얻어가셨으면 좋겠어요. 안녕하세요. 아름다움의 진심인 남자 성형천재 윤태경입니다. 안녕하세요 원장님. 사실 코 성형 하면은 보통 콧대나 코끝만 생각하는데 의외로 코 수술 후에 콧구멍이 안 맞거나 비대칭 때문에 스트레스 받는 분들이 정말 많으시더라고요. 네, 맞아요. 생각보다 많고요. 콧구멍 짝짝이에요 라든지 콧구멍이 너무 커요, 들려 보여요, 이런 고민들 많으실 거라고 저도 생각을 합니다. 사실 오늘 이런 주제 한 번쯤 하면 좋겠다 제가 생각을 했던 이유도, 사람들이 그런 거 분명 스트레스를 받는데 그게 정확하게 뭐가 원인인지 생각보다 모르시는 분들이 많아요. 상담하시면은 코가 막 낮거나 들렸다 이런 거는 분명히 아시는데, 코 모양이 뭐 괜찮다, 뭐 예쁘다, 라인 내가 불만족 없다, 그런데 뭔가 코가 이상한 것 같아요, 이렇게 상담 오신 분들 정말 많은데요. 그래서 이런 분들을 위해서 한 번쯤은 이게 콧구멍의 문제인 분들을 다루고 이거에 대해서 솔루션을 한번 제시해드려보면 좋겠다 싶었고요. 특히 환자분들이 코 수술 가장 많이 피하는 요인들이 어떤 실리콘이 들어가거나 코 안에 기능적으로 문제가 생긴다, 이런 얘기들이 하도 많다 보니까 사실 요즘에 코 수술을 좀 무서워하는 분들이 많아지는 추세인데, 이렇게 콧구멍만 문제인 분들은 실리콘을 넣거나 어떤 기능적인 문제를 손대거나 이런 거 전혀 문제 없이 아주 간단하게 해결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오늘 이런 설명들 한번 들어보면서 한번 콧구멍에 고민이셨던 분들은 이렇게 한 끝으로만 해결해도 뭔가 간단히 해결될 수 있구나, 이런 좋은 해답을 얻어가셨으면 좋겠어요. 원장님, 사실 코 성형 전에는 콧구멍 사실 보지도 않다가 코 성형 하시고 나서부터 콧구멍만 보실 것 같은데, 실제로 코 성형 후에 콧구멍 고민이 점점 많아지시나요? 맞아요. 실제로 PD님 말씀하신 게 맞고,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환자분들이 처음에 코 성형하면 뭔가 콧대, 코끝 이런 것만 생각을 하시니까 콧구멍을 별로 안 봐요. 그래서 다들 들고 오시는 것도 공통적으로 어떤 높이나 라인에 대한 이런 사진들만 많이 가져오시고, 막상 콧구멍이 가장 문제인 분들한테 이제 제가 제시를 해드릴 때 그걸 잘 이해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반면에 저는 콧구멍 별로 신경 안 쓰이는데 이래가지고 콧구멍 관련된 수술을 그냥 빼고 그냥 콧대, 코끝만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런 분들이 이제 나중에 다른 게 다 예뻐지니까 이제 그때부터 정작 문제였던 콧구멍들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피디님 말씀대로 수술 후에 이제 뒤늦게 콧구멍에 대해서 그런 거 보이시는 분들이 많고, 뭐 그렇다고 해서 그러면 다시 재수술을 해야 되느냐 그런 걱정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뒤늦게 그렇게 걱정이 되시는 분들도 마찬가지로 보시면서 간단하게 해결하는 방법들도 다 있으니까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아요. 원장님, 사실 사람마다 코의 형태마다 콧구멍이 좀 다르게 생겼던데 케이스별로 좀 설명을 해줄 수 있으실까요? 네, 일단 가장 이상적인 콧구멍은 아예 안 보이는 건 또 안 좋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콧구멍이 들렸다 이 느낌 때문에 가끔 아예 안 보이게 해주세요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살짝 한 1, 2mm 보이는 정도는 가장 이상적이고, 오히려 안 보이면 너무 답답하고, 그리고 이 퍼져 있는 정도도 코끝의 어떤 이 동글동글한 폭이랑 비율이 맞아야 돼요. 보통 이 동글동글한 폭을 코 전체 폭에서 한 60% 정도 있으면 굉장히 이상적인 것 같고, 그 이상으로 이제 코끝 동글동글한 게 많이 퍼져 있으면 결론코처럼 보이게 되고요. 또 많이 폭이 퍼져 있지 않더라도 이렇게 치켜 올라간 유형들이 있어요. 이제 우리가 용코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이렇게 어느 한쪽이 치켜 올라가기보다는 신세경님이 아주 좋은 대표적인 예시인데, 그냥 둥글게 잘 안 보이는 타원형처럼 되어 있어요. 이런 콧구멍이 가장 이상적이에요. 또 결국 콧구멍을 만드는 게 구멍 자체이기도 한데, 이 가운데 있는 비주 그리고 양쪽 콧볼이 결국 콧구멍을 이루고 있는데, 그래서 콧볼보다 비주가 한 1, 2mm 약간 내려온 게 가장 예쁘게 콧구멍 형태가 연출될 수가 있어요. 만약에 비주가 너무 쏙 들어가 있거나 콧날개가 너무 처져 있거나 하면은 비록 덜 보이는 콧구멍일지라도 뭔가 되게 어색해 보이고, 그래서 수술을 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뭔가 수술한 것처럼 이상해 보이고, 저는 여기 비주가 좀 툭 잘라 보여요,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가장 이상적인 건 다시 정리하자면은 비주가 한 1, 2mm 살짝 내려와 있고 모양은 적절하게 덜 보이는 타원형 형태의 콧구멍이 가장 이상적인 것 같아요. 사실 원장님이 저도 말씀해 주셔서 이렇게 콧구멍 모양이 다양하구나 이렇게 좀 느꼈는데, 실제로
콧구멍 모양마다 수술법도 다 다른가요? 네, 맞아요. 뭔가 이 콧구멍의 360도를 내 맘대로 지점토 만들듯이 그렇게 될 수는 없는 거고, 어느 특정 부의 원인에 맞춰서 어떤 수술법을 진행을 해야 돼요. 일단 전체적인 사이즈에 문제가 있다. 그러면 첫 번째로 생각해 볼 수 있는 게 콧볼 축소예요. 콧볼 축소라는 거는 이 기본적으로 살을 잘라서 버리고 얘를 당겨서 꼬매는 이런 원리인 거고요. 콧볼 축소도 이제 세부적으로는 내측 절개, 외측 절개 이렇게 또 나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코 바닥 쪽의 문제라면은 바닥을 좀 줄이는 데 중점을 둬야 되기 때문에 이 내측 절개가 좀 유리할 수 있고요. 뭔가 전체적으로 사이즈 자체가 큰다든지, 특히 용코처럼 바깥쪽이 많이 퍼져 있는 경우에는 바깥쪽 살을 잘라서 모아줘야 되기 때문에 외측 절개가 좋을 수가 있어요. 근데 이 콧볼 축소가 사람들이 은근히 꺼려하는 분들이 많아요. 이유는 크게 두 가지인데, 일단 첫 번째는 흉터예요. 근데 흉터는 사실 어쩔 수가 없는 게, 모든 축소 관련된 수술은 흉터가 비교적 남는 수술들이에요. 이마 축소, 인중 축소, 콧볼 축소, 뭐 가슴 축소 다 마찬가지인데, 그래도 이 흉터를 최대한 가리면서 노하우 있게 할 수가 있는데, 이 콧볼을 잘 보면은 모든 사람들이 이 콧볼 접힌 부분이 조금 색깔이 진하고 좀 어두워요. 이게 접혀 있고 피부 텍스처가 좀 안 좋은데, 이 그룹을 따라서 약간 1mm 정도 띄워가지고 거기에 맞춰서 절개선을 가하면은 나중에 시간 지나면은 비교적 연해져 가지고 너무 부담스럽지 않을 정도 흉터가 온전하게 좀 남기 때문에 너무 걱정하실 필요가 없고요. 사실 가장 문제가 되는 거는 이 콧볼 축소를 하고 나서 찝혀 보이는 분들이 있어요. 콧구멍 굉장히 넓은 분들을 외측 절개 했을 때 그런 문제들이 많이 생겨가지고, 아, 콧볼 축소하면 저게 콧구멍 모양이 오히려 줄어드는 대신 못생겨지는구나 이렇게 오해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이것도 사실 디자인하기 나름이에요. 저희 병원 같은 경우는 이제 내측 절개랑 외측 절개가 둘 다 필요하신 분들은 이걸 혼합하는 형태로 특별히 디자인하는 게 있어요. 아직까지 교과서나 논문상에 나온 방법은 아니기 때문에 제가 디테일하게 말씀드리기 조금 어려운데, 그래서 이 콧구멍이 되게 넓은데 많이 줄여야 되는 분들, 이런 찝혀 보이는 모양을 안 만들려다 보니까 이제 결과가 아쉬운 경우들이 많고, 너무 많이 해버리면 이렇게 찝혀 보이는 경우들이 많은데, 이 내측이랑 외측을 혼합시켜 가지고 좀 디자인을 잘 하면은 그런 모양의 문제가 안 생기고, 오히려 모양은 더 둥글게 잘 모이는 식으로 자연스러우면서도 넓이도 굉장히 효과적으로 줄어들고 용코 느낌도 굉장히 많이 줄어들 수 있어요. 그래서 콧볼이 아주 넓거나 이런 분들한테 그런 디자인 방법이 아주 만족스러울 수 있고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는 사람들이 콧볼 축소를 굉장히 가볍게 생각하고, 뭔가 가격대도 굉장히 좀 저렴하고 디자인도 되게 간단하게 진행되는 경우가 많은데, 저는 오히려 콧대 코끝 수술할 때보다 콧볼 축소할 때 디자인 굉장히 오래 걸려요. 환자분들 보통 저 몇 미리 절제예요, 몇 미리 절제, 이거 굉장히 많이 물어보셔요. 그래서 온라인상에서도 환자들끼리 뭐 한 3, 4mm 줄여야지 좀 효과 있어요, 2mm 줄이면 뭐 자연스러워, 이렇게들 많이 논하시는 것 같은데, 사실 4mm, 5mm를 줄여도 모양 충분히 자연스럽게 만들 수 있고, 그건 디자인에 달렸기 때문에 이 콧볼 축소에 대해서 너무 부담감을 안 가지셨으면 좋겠어요. 그 다음 이 위쪽으로 치켜 올라간 분들, 이런 분들한테는 비공교정 수술이 좋을 수 있어요. 비공교정이라는 것도 사실 디테일하게는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는데, 일단 간단하게만 소개하자면은, 결국 귀에서 연골이랑 피부를 같이 떼가지고 이 안쪽에다가 밀어 넣어서 이렇게 치켜 올라가 있는 거를 이렇게 좀 낮추는 원리예요. 그래서 정면에서 봤을 때 이렇게 좀 들려있는 느낌을 좀 커튼 내리듯이 이렇게 내려가지고 콧구멍을 좀 타원형처럼 보이게 하는 방법이고, 이 방법은 아주 좋은 이유가 겉에 따로 절개를 낼 필요가 없어요. 다 콧구멍 안쪽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따로 흉터가 없기 때문에 환자분들이 되게 부담감 없이 생각할 수 있는 수술이에요. 저도 이번에 좀 주제를 준비하면서 알았는데, 콧구멍도 이제 바깥쪽이 큰 사람, 안쪽이 큰 사람 이렇게 나뉘시더라고요. 그래서 네. 이 두 가지 케이스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히 설명해 주실 수 있나요? 아까도 잠깐 얘기해드리긴 했는데, 결국 내측 절개는 이 콧구멍 바닥 쪽 여기를 살짝 절개를 해서 좀 모아주는 수술이고, 외측 절개는 이 바깥쪽, 우리 흔히 말하는 이 콧볼 여기를 축소를 해서 바깥쪽의 살을 버려서 당겨 꼬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넓은 분들 중에서 흔히 생각할 수 있는 게 콧구멍이 코평수가 크다, 이런 분들은 보통 외측 절개를 많이 필요로 해요. 실제 사이즈를 줄여야 하기 때문에 그렇고, 혹은 모양이 바깥쪽 용코 모양 이렇게 난 분들은 결국 이 바깥쪽을 이렇게 내려주면서 모아줘야 되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이 외측 절개를 하면 좋은 경우고요. 내측 절개는 어떤 분이 하면 좋냐, 그러니까 환자분들 입장에서는 저 흉터 남기 싫으니까 내측 절개 해주세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그러니까 사실 이거를 흉터 기준으로 생각하면 안 되고 콧구멍 유형 기준으로 생각해요. 당연히 모든 사람들이 흉터를 내고 싶지 않죠. 근데 유형이 맞지 않으면 오히려 더 어색해 보일 수 있어요. 내측 절개에 적합한 유형은 이렇게 동그랗게 퍼진 분들이 아니고 약간 세모난 모양의 코들이 있어요. 이렇게 밑에서 봤을 때.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콧볼 자체가 이렇게 퍼져 있는 게 아니라 그냥 요 바닥 넓이가 넓은 거예요. 바닥 넓이를 줄여줘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분들은 내측 절개가 적합한 유형들이고요. 오히려 아까 말씀드린 용코 이런 분들이 내측 절개를 그냥 단독으로 해버린다, 그러면은 오히려 이 용코 모양이 약간 좀 이렇게 모아지는 형태가 되다 보니까 사이즈는 줄어들지 몰라도
용코 각도가 좀 눈에 띄는 뭐 그런 느낌이 들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분들은 이제 좀 내측적이가 적합하지 않아요. 그럼 원장님 사실 이 두 가지 케이스를 같이 할 정도로 콧구멍이 크고 이런 분도 계신가요? 당연히 있죠. 그러니까 바닥도 넓고 용코이기도 하고 덜렁코고, 특히 아무래도 동남아 분들이 그런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그런 분들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뭔가 하나만 하면은 한계가 있어요. 내측절개만 해버리면은 애초에 사이즈가 너무 커버리니까 별로 줄어든 걸 못 느껴요. 결국 이제 외측절개 하긴 해야 되는데, 재수술 상담 오시는 분들 보면은 이게 한번 찝히면은 이 모양 교정하기가 아주 어려워요. 구조적으로 이미 살을 잘라서 버려버렸기 때문에 이거를 온전하게 원래 그냥 자연스럽게 예쁘게 줄이기는 조금 어렵기 때문에 이 찝히는 느낌 없애려면은 내측이랑 외측을 동시에 혼합해서 할 필요가 있어요. 근데 이거는 교과서도 나온 디자인도 아니고 하기 때문에 디자인적으로 아주 노하우와 숙련도가 필요한 그런 케이스예요. 그럼 원장님 사실 콧구멍 모양별로 수술법이 어떻게 다른지 원장님의 기준을 좀 얘기해 줄 수 있으실까요? 네, 아까 장황하게 좀 설명을 드리긴 했는데 다시 요약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일단 사이즈가 절대적으로 퍼져 있다, 혹은 뭐 용코 느낌이다, 바닥이 퍼져 있다, 이건 콧볼 축소로 들어가야 돼요. 거기서 이제 내측 외측 갈리는데 그건 조금 전에 설명해드린 내용 그대로이고, 만약에 가운데 쪽 혹은 안쪽으로 이렇게 좀 치켜 올라간 모양이다, 그러면 이분은 비공 교정의 대상이 될 수가 있어요. 그리고 딱 콧구멍 수술은 아닌데 콧구멍에 영향 줄 수 있는 수술도 두 가지가 있어요. 예를 들면 방금 얘기한 문제들은 없는데 이 콧날개가 처져가지고 콧구멍이 어색하게 보인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분들은 이 콧날개 리프팅을 통해서 처진 콧날개만 올려줘도 콧구멍 모양 자체가 되게 자연스러워 보이게 돼요. 이건 아주 좋은 점이 안쪽을 통해서 하기 때문에 따로 흉터를 낼 필요가 없어요. 또 이 콧구멍을 이루고 있는 바깥쪽이 이제 처진 문제라면, 이 콧구멍 안쪽 부분은 이제 비주가 있죠. 이 비주가 뭔가 어색하게 들어갔거나 너무 처졌거나 이런 분들은 비주 성형을 하면은 그 역시도 마찬가지로 깔끔하게 해결이 될 수가 있어요. 비주 성형에 대해서는 지난번에 한번 찍어드린 게 있으니까 이 비주 쪽이 좀 문제다 싶으신 분들은 이제 그거 참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원장님, 코 재수술을 많이 하시는 분들이 점점 콧구멍이 막 짝짝이가 더 된다, 되고 있다 이렇게 걱정하시는 분들이 많던데 왜 그런 걸까요? 사실 많죠. 왜냐면 이제 수술이라는 게 계속 반복되면 반복될수록 이제 뭐 흉살이 생길 수도 있고, 아니면 코끝 올리는 과정에서 어떤 콧구멍에 영향을 줘서 그럴 수도 있어요. 어쨌든 가장 흔한 원인은 세 가지인데, 일단 첫 번째는 이제 뭐 당연한 얘기지만 뭐 연골 크기나 위치가 점점 변형되면서 뭐 한쪽은 둥글고 한쪽은 길게 보이거나, 아니면 사이즈 자체가 아예 다르거나 이럴 수가 있고요. 또 두 번째는 비주가 한쪽으로 기울어져서 짝짝이처럼 보이는 경우가 있어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세 번째가 연골 자체가 이제 반복된 수술로 뭐 손상이 되거나 뭐 아니면 유착이 되면서 찌그러졌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아까 이제 뭐 한쪽은 동글고 한쪽은 좀 좁아졌다, 아니면 사이즈 다르다, 이런 거는 이제 콧볼 축소로 해결을 할 수도 있어요. 혹은 한쪽만 치켜 올라갔다, 이런 건 이제 비공 교정으로 해결될 수도 있어요. 근데 비주가 치우쳐졌다거나 연골이 손상되면서 뭔가 찌그러졌다, 이런 문제들은 단순히 콧구멍 성형만으로 해결이 안 되고 아예 전체 코 재수술을 해야 되는 경우일 확률이 높기 때문에 이거는 원인에 따라서 좀 신중히 판단해 볼 필요가 있어요. 원장님, 저희가 최근에 업로드한 영상에 하루 만에 비주를 좀 자연스럽게 하는 비주 교정 수술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이렇게 좀 쉬운 수술로도 콧구멍도 같이 교정을 할 수 있나요? 그럼요. 결국 콧구멍이 이루는 게 이 동근 위치가 비주에서 시작해서 여기 코끝, 그 다음에 이제 콧볼로 이게 연결된 구조이기 때문에 이 비주 쪽에, 예를 들면 모양은 다 전체적으로 괜찮은데 비주가 유달리 좀 들어간 분들은 특히 코가 되게 어색해 보이거든요. 이런 분들은 간단하게 비개방 비주 내리기로, 뭐 이건 붓기도 없어요. 붓기도 애초에 없기 때문에 아주 간단한 수술인데요. 그것만 해도 콧구멍이 훨씬 예뻐질 수 있죠. 그러면 이제 코 성형 후에 콧구멍 때문에 고민이 많으신 분들도 하루 만에 좀 비주 교정하면서 콧구멍도 같이 살짝 교정하면 너무 좋은 선택이 될 수 있겠네요. 원장님. 그럼요. 많은 분들이 아까 제가 처음에도 말씀드렸지만은 코 수술 하면 뭔가 되게 무시무시하고 커 보이고 회복도 오래 걸리고 이런 오해 때문에 그냥 지내시는 분들도 많은데, 이 비주 성형도 그렇고 콧볼 축소도 그렇고 전체적으로 다 공통점들이 붓기가 거의 없다시피 한 수술이고, 외측 콧볼 축소를 제외하고는 다 비개방으로도 충분히 가능하기 때문에 환자분들 입장에서도 아주 부담이 없는 수술이라서 일단 문턱을 되게 가볍게 생각하고 한번 상담 받아보시는 거 저는 추천드리고 싶어요. 네, 오늘 이 유튜브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이제 콧구멍 관련돼서 오해하는 두 가지를 좀 해결이 됐었으면 좋겠어요. 첫 번째는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은 콧대 코끝 수술, 또 보형물 쓰는 이런 수술, 콧구멍 수술은 이런 게 전혀 아니에요. 아주 간단한 수술이기 때문에 어떤 이물질에 대한 염증 걱정도 전혀 없고 회복도 아주 빠른 수술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는 콧구멍을 단순히 사이즈를 줄인다, 이렇게만 생각하면 안 돼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사이즈만 줄이면은 코도 찝혀 보이거나 이럴 수가 있고, 실제로 그것 때문에 그런 모양이
이상해질까봐 콧구멍 수술을 꺼려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이거는 이제 전체적인 조화 그리고 균형, 원인 이걸 잘 분석해서 조화롭게 잘 모양을 예쁘게 만들면은 줄이면서도 오히려 더 자연스러운 모습의 콧구멍을 만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수술 범위는 작지만 그만큼 더 신중하고 세밀하게 해야 되는 수술이고, 반면에 그렇게 작은 수술이고 회복 기간도 별로 없지만 막상 하고 나면은 오히려 수술 전보다 수술 후가 더 자연스럽고 더 조화롭고 더 뭔가 인상이 좋아지는 그런 수술이기 때문에 이 콧구멍 성형에 대해서는 너무 고민하지 마시고 일단 내원하시고, 그래도 좀 걱정되시는 분은 궁금한 점을 댓글로 남겨주시면 저희가 많이 답변해드리도록 할게요. 네, 이상 저는 아름다움의 진심인 남자 성형천재 윤태경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